정말 사람이 가면을 쓰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작정을 하고 한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모든 걸 청산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전부 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새롭게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쌓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던 과거를 툴툴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게 진득한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주 우연한 산악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동호회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날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볍게 해보려고 간 것이었죠. 하지만 산악동호회는 엄청나게 빡센 곳이더라고요. 초보자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동호회였기에 저는 첫날부터 당황을 하고 말았어요. 신발조차도 등산 신발을 신지 않았던 저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천천히 뒤에서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자는 마음으로 걸었죠. 그때 제가 외롭진 않을까? 제 옆에서 산악에 대한 기본 장비와 지식을 알려주며 천천히 말동무가 되어주었어요. 남편은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보자 옆에서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싶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 올라가기 무서웠기에 그 배려를 받기로 했죠. 같이 산을 탈 때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 정도 들고 해서 사귀기로 하고서는 동호회 사람들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산이라는 걸 처음 타는 저를 알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반해버렸고 장비 같은 것도 추천을 해주고 따로 낮은 산에 같이 가주기도 했어요. 본인의 즐거움보다는 제가 천천히 산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자상하다고 느껴졌고 그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이끌어주기도 하고 가방도 들어주기도 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런 남자야말로 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지치고 힘들 텐데 여자친구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산을 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하필 그날 제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엄마의 차를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뷰티 기계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이 술술 잘 풀려서 부를 꽤 많이 축적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학창 시절엔 안 배워본 것이었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면서 경험을 쌓으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업은 젊은 층보다는 3, 40대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장사였는데 사실 10대나 20대 여성은 뷰티 기계에 돈을 쏟아부을 재력도 없고 피부 자체도 아직은 탱탱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주름이나 기미 같은 것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넘겼고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피부과에 다니지 홈케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관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피부 나이가 따로 있기 마련이니까요. 엄마는 일찌감치 그 부분을 파악하고 남들이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잡고 이리저리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3, 40대만 주로 공략을 하여 사업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눈이 정확했던 것인지 시장층을 제대로 휘어잡아서 떼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차를 참 좋은 걸 타고 다니셨었는데 하필 제가 산에 가기로 한 날 차가 고장나서 엄마 차를 끌고 갔으니까 남편이 무척이나 놀랐었죠.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국산 중형차였는데 저희 엄마의 차는 억소리가 절로 나는 외제차였거든요. 아니, 자기 차는 어쩌고 이렇게 비싼 차를 빌려왔어? 이 차는 누구 차야? 설마 자기 차가 2대야? 이거 다 빚내서 산 건 아니지?
아, 사람이 허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차가 어느 차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번호판 보니까 렌트카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누구 차야? 아유, 우리 엄마 차야. 내가 무슨 허영심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 내 차가 고장나서 오늘 하루만 엄마 차 빌려온 거야. 남편이 갑자기 무슨 청학동 할아버지의 빙의를 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괜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철없이 있어 보이려고 차를 빌려온 것처럼 말을 하니까요. 별소리를 안 했으면 굳이 엄마 차라고도 말을 안 했을 텐데 남편이 꼬치꼬치 캐묻고 자꾸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차를 샀냐, 빌린 거냐 하니까 엄마 차라고 말을 했죠. 사실 그 차가 좀 세련되게 빠진 차라서 젊은 부자들이 많이 타는 차였는데 엄마 차라고 하니까 남편은 의심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타는 스포츠카 같은 걸 타고 다니신다고? 거짓말 하지 마. 이거 설마 뭐 대포차 같은 건 아니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린 차라던가 아니면 자기 다른 남자한테서 차 빌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빤히 다 아는데 이런 차를 끌고 오니까 의심이 돼서 그래. 이 차를 뭐 젊은 사람들만 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우리 엄마 차 맞아. 엄마가 평소에 속도감 있는 차를 선호하셔서 큰맘 먹고 구매하신 거야.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거 기본 옵션만 해도 억소리가 나는 차인데. 이런 차를 끌고 다니셔? 이런 차는 TV에서만 봤지 실물로 본 건 처음이야. 당신은 말해도 모를걸?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뷰티 쪽 관련 일이라서 아마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야.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고 있거든. 엄마가 이런 차를 끌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은 벌고 계시니까 형편에 맞춰서 차를 사고 하는 거지 뭐. 어머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여자가 혼자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꼭 뵙고 싶은데 자리 마련해 줄 수 있어? 갑자기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왜? 우리 아직 연애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벌써부터 가족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나이가 20대 중후반도 아니고 30대를 넘겼는데 괜히 결혼 이야기라도 꺼내면 어떡해.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만나고 있는 거야.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실망이 큰데. 나는 자기랑 함께 한다면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아유, 지금은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아니, 아무튼 우리 엄마 만나면 엄마가 설레발칠지도 모르잖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 아유, 이런 인사 드리는 건 아니고. 어머님 혼자 사업을 키우셨다고 하니까 내가 본받고 싶어서 겸사겸사 뵙고 싶다는 거지.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자기네 어머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우리 엄마를 롤모델로 삼아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우리 엄마가 하는 사업이 뷰티 쪽 사업이라서 당신이 하려는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시장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도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아직 구상하지는 않았어. 그저 모든 직장인들이 사직서를 품에 안고 사는 것처럼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분야가 달라도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맥상통하는 부분 아니겠어?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 이거지. 기회가 되면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내가 남자를 데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는 설레발칠 사람이라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자리 한번 마련해 줘. 그나저나 어머님 사업체 이름이 뭔데? 나도 너무 궁금해서 그래. 우리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계속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으셨을까 하며 칭찬을 해주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의 사업에 대해 줄줄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엄지를 척 올려주면서 엄마가 참 유능하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본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실패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연애를 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만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졸랐어요.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거절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콩깍지가 씌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끄덕이고 말았죠. 저는 하루빨리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집에 인사를 시키고 결혼 준비를 하면 괜찮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 인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닫게 되는 법 아니겠어요? 제가 점점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지니까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남편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되었죠. 저는 결국 엄마에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를 못 채셔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어안이 벙벙하네. 남자친구는 한 번도 안 사귀어 본 줄 알았더니. 내 나이가 몇 갠데 남자친구 하나 없었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나이가 차서 만나서 그런지 진중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려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엄마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딸이 고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엄마도 궁금하네. 그래서 어디서 만난 사람인데 그러니? 제가 요즘 체력을 좀 길러보고자 하는 마음에 등산을 시작했잖아요. 혼자 가기는 무서워서 산악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산을 타는 내내 제 말동무도 되어주고 제가 지치지 않게 끌어주는데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비는 못 속인다더니 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산을 탔었잖니. 나랑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말이다. 내가 한껏 꾸며 입고 갔는데 글쎄 빼딱 구두를 신은 나에게 산에 가자고 하던 사람이 네 아버지였다. 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못난 사람이 없긴 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저는. 내가 혹시 상처가 될까 봐 그동안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껴두긴 했지. 네 아버지도 산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었어. 산에서 받는 기운이 다르다나 뭐라나? 아무튼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서 나는 괜찮다고 본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전해라. 엄마도 3개월밖에 연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만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전했어요. 엄마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은 해뒀는데 아직은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보자고 하시더라고. 지금 일이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말이야.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볼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구독자님들이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분명 돌려서 나중에 만나자고 잘 알아듣게 말을 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독불장군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다짜고짜 정장 차림으로 나와서는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에 갑자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당연히 주말에 데이트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웠고요. 게다가 엄마가 이미 한번 거절을 하셨었잖아요. 엄마가 천천히 보자고 했다고 말까지 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데이트를 하자. 나 일부러 어머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이 꼴을 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자는 거야? 주말에 정장을 입을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게다가 나 어머님 드리려고 한우 선물이랑 꽃 선물까지 준비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전해드리고 나오자.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어딨어? 적어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으면 나한테 말을 해서 우리 엄마랑 약속 시간에 맞췄어야지.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쩌려고 다짜고짜 우리 집에 가겠다고 선물까지 사와서 이래. 내가 몇 번이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속상하지. 혹시 내가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나를 쪽팔려 하거나 그런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기엔 너무 부족해서 그래? 하,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면서 왜 비약을 하고 그래? 단지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을 한 것뿐이잖아.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자기 집은 부잔데 나는 겨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쪽팔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진짜 서럽다 서러워. 자기 어머님께 사업에 관한 팁도 없고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겠다는데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내가 당장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며 자격지심을 부리는데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는 저도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여태까지 엄마의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산 적도 없었어요. 그날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남편은 준비해온 선물이라도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죠. 가면서도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고집불통으로 입까지 쭉 내민 남편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무척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아니, 집에 초대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미리 약속이라도 잡았더라면 집이라도 치워놓고 했을 텐데. 나도 집에 있던 차림이고. 이렇게 첫 만남을 하게 되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하네. 엄마가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시는데 남편은 저희 집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계속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집을 살펴보더라고요. 눈치도 없는 인간인지 앞에서 팔짱 끼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치가 괜히 보여서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무슨 준비라도 미리 해온 건지 엄마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면서 말을 술술 잘도 꺼내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으실까요? 장모님께서 대단한 사업가시라 들었습니다. 기업도 건재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꿈나무로 장모님을 롤모델을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서 이렇게 무리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을 술술 잘도 하는데 정말 무슨 대본이라도 써온 건가 싶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에게 자주 뵙고 싶다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엄마도 슬쩍 기분이 조금 풀리셨는지 팔짱을 쓱 푸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오는 건 경과 없는 행동이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시는 건 잊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철판이라도 얼굴에 깔고 왔는지 주눅드는 기색 하나 없이 엄마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죽 장모님을 뵙고 싶었으면 경우 없는 행동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요? 우리 장모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짜고짜 찾아온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진심만 알아주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말이야. 자네가 그래도 칼을 뽑아 무라도 썰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니 그 배포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만. 자고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포기하지 않고 무대뽀로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지. 그날 남편은 정말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에게 사업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고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세세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과한 것을 묻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엄마는 그런 배짱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편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비밀은 아니었던 게 이런 영업이익이나 연매출은 인터넷에서도 기업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긴 했어요. 남편은 엄마의 대답을 들으며 연신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는 말을 했고 엄마는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대화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었지만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남편은 엄마 사업에 궁금한 게 많은 건지 뭔지 자꾸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인간이 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 있나 싶더라니까요. 물론 사위와 장모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거 뭐 사이가 좋은 정도를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시간이 맞아서 같이 식사라도 하게 되면 저도 모르는 우리 엄마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요. 저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는 왜 장모님 사업이 관심이 없어? 지금 엄청나게 몸뚱이를 불렸다는 것도 모르지.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상태로 가면 10년 안에 주식 상장을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아니 어떻게 여성 혼자 이렇게까지 회사를 이끌 수 있지? 정말로 존경스러워.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정말 큰 행운이자 행복인 것 같아. 산을 열심히 타서 그 기운이라도 받은 건가 봐.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기에는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기도 했죠. 그게 은근히 질투가 나더라니까요. 게다가 저 몰래 우리 엄마의 휴대폰 번호를 제 휴대폰에서 쏙 빼가가지고는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하는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남편은 제가 산에 가서 운동을 좀 하자고 말을 해도 그럴 시간에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출석률이 저조했기에 산악동호회에서 나란히 잘리게 되었고요. 남편은 주말마다 우리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남편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근성이 있다면서 싫어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잖아. 나는 이참에 사업을 해서 내 가족을 위해 돈도 많이 벌고 한 몸 희생하고 싶어. 그러니까 응원 좀 해줘.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그저 그런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당신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려고. 게다가 사업이 뭐 시작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고생했어. 시간이 지나면 큰 돈 벌 수 있을 텐데 뭘.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당장 아이만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두 사람이 살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공과금 내고 빠듯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이 사업하는 거? 솔직히 나는 반대야. 내 평생 소원이나 다름없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장모님도 그러셨잖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사업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장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걸? 물론 남편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만 유난히 눈이 돌아갔을 뿐이지 그 외에는 정말 대단한 로맨티스트였거든요. 맨날 만날 때마다 저에게 꽃을 선물했고 제가 가방을 들고 있는 꼴을 못 봐서 항상 제 짐을 들어주었고요. 제 기분을 항상 살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만난 지 8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꽃이 가득 들어있는 방에 초대를 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전 당연히 콩깍지에 단단히 씌어 있었기 때문에 냅다 좋다고 프로포즈를 수락했지만 엄마는 너무 일찍 시집을 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모님, 제가 정말 평생 아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모님께서 금지옥엽 기른 따님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하루빨리 같이 살면서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혼인신고도 빠르게 하고 싶고요. 남편이랑 저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거저거 알아보니까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에게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에 남편도 한숨 물러섰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신부인 저보다 더 까다롭게 웨딩을 준비했어요. 드레스샵에 드레스를 빌리러 갔는데 제 드레스에는 관심도 없고 본인 턱시도 뭐 입을지만 생각을 하고 내내 거기에 빠져 있는데 웨딩샵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저렇게 턱시도를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두세 벌이면 고르시는데 지금 6벌째 입으셨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어서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드레스나 턱시도나 입었다 벗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웨딩 촬영하는 날 오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더니 자기네 무슨 돈이 어울리니 이 머리로 세팅을 해달라느니 시작부터 피곤했어요. 활용점점은 웨딩 촬영을 하러 스튜디오에 갔을 때였는데 글쎄 신부 독사진도 아니고 본인 독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러 차례 촬영으로 인해서 피곤해 곤죽이 된 저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혀를 내두르게 되었죠.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 준비를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기 3주일 전쯤에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이 일찍 나오게 되어서 주변에 돌리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사업을 하시니까 방대한 양의 청첩장을 뽑았고 남김없이 돌리고 있었죠.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전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글쎄 엄마께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예,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회사에 큰일이 터져서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요즘 말로 완전히 멘탈 붕괴야. 엄마가 큰일이 났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라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한 일에는 초연하게 구셨는데 엄청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큰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청첩장 모임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오늘 청첩장 모임 잘했어? 어땠어? 근데 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사색이 되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우리 엄마 사업체에 큰 문제가 생겼대. 한순간에 지금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겨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일을 어쩌면 좋지? 우리 엄마 괜찮을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장모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장모님 무슨 빚이라도 있으셔? 그런 게 아니라 글쎄. 엄마 사업 중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홈케어 피부 관리 기계에 리콜이 들어왔다는 거야. 설정 온도가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라나 뭐라나. 아무튼 그래서 위험군 기계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량 환불 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태래. 뭐라고? 메인 기계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아니, 그 물건 벌써 판매한 지도 2년이 지난 물건인데 이제 와서 전량 환불이라니? 그게 제일 잘 팔린 거 아니야? 맞아. 제일 잘 팔린 물건이기도 하지. 그래서 그걸 전량 환불하게 되면 파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생겼다고. 엄마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사람인데 벌벌 떨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 있지. 청첩장 돌리고 뭐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장모님 망하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결혼식이 코앞인데. 우리 엄마 사업이 잘못되는 거랑 우리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 우리 집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해 기분 나쁘게. 아니.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 신혼집도 장모님이 해주신 집이잖아. 만약에 장모님 재산이 전부 압류당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 집도 압류 대상에 들어갈 텐데 바로 이사갈 집을 어디서 구하겠어?
지금 그것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지.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엄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누린 모든 혜택의 대부분이 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엄마 사업이 망하게 되면 저도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옆에서 더 호들갑을 떨면서 결혼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가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혼자 술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술이라면 진절머리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홀로 술을 드시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철렁거렸죠. 엄마, 상황이 많이 심각한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 결혼을 조금 미룰까? 엄마 회사 사정이 좋아진 다음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모님. 지금 결혼이 중요하겠습니까? 장모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지 마시고 미뤄야 하면 언제든지 미루겠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인데 미룬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온 건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만 떠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저온화상을 입었다는 구매자의 제보가 들어가면서 검수에 들어가긴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몇 명 더 등장하는 바람에 사건이 조금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이나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이런데 저희가 감히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 그러지 마시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는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려놓고 식장에 드레스에 예약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미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 위약금들은 다 어쩔 건데? 아니 나중에 이 짓을 2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돈이 많아서 다시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생각을 좀 하고 살자 다들. 엄마가 술을 좀 드셨는지 큰 소리로 남편에게 비난의 소리를 내뱉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엄마가 주셨었어요. 시댁에서는 도움을 줄 만큼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엄마 지인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해서 손님들 대접을 잘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어요. 식장도 고급 호텔에서 준비를 했고 밥도 최고급 코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 예산으로는 턱도 없었기에 엄마가 대부분 도움을 주셨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검수 관련 부분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남편은 결혼을 미루지 않길 잘한 것 같다면서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한 번 결혼을 미루자고 딱 잘라 말을 했을 때 전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었어요. 마치 저희 집이 망하게 되면 저랑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혼식 전날 엄마가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만 내일 시집가는 딸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두런두런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제 방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는 괜히 눈물이 났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죠. 저는 결혼식 당일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랐었는데 몸속였고 나니까 왜 2번은 못하겠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식장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전날들은 엄마의 이야기들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그런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우울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와서 메리지 블루가 찾아오기라도 한 것이냐며 저에게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신부님 우울하세요? 웃어주세요 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에 제일 행복해야 할 신부가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자기는 나랑 결혼하는 게 이제 와서 후회되고 뭐 그런 거야? 난 너무 행복한데? 자기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이 마지막 사랑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해줄게. 그냥 엄마 일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래. 내가 결혼식 다 끝이 나면 이야기해줄게. 결혼식 내내 결국 굳어진 표정을 풀지 못했고 남편은 무척이나 궁금해했지만 저는 입 밖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신혼여행지에 도착을 해서까지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옆에서 내내 답답해하기만 했어요. 신혼여행지를 남들처럼 해외로 갔으면 기분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사실 급하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휴가를 많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내년 휴가 때 몰아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 제주도가 그렇게 신혼여행 온 기분을 내진 못하겠더라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을 가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신혼여행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이 더 울적해졌죠. 자, 이제 말해봐.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오늘 결혼한 신부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나한테 말하지 못할 큰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그래. 그래도 언제까지 영영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할게. 우리 엄마 사업 부도 확정인가 봐. 저온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대. 전 기계 리콜 들어가기로 했고 환불도 전부 해줘야 한대.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그런 기사도 안 떴던데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부도가 난다고? 어쩔 수 없잖아. 전부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그 기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벌써 집부터 팔아야 한다고 하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번에 엄마 사업 확장한다고 투자받고 새 공장 계약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빚만 남을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서야 말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숨겨왔던 거야?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 결혼은 왜 안 미룬 거야? 지금 물귀신 작전이야? 나까지 빚더미에 같이 올라가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한순간에 떼돈 벌었다가 다 잃기도 하고 그런 거라며. 그런 사업을 당신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 그거랑은 다른 거지. 충분히 나는 발 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서 같이 빚을 갚게 생겼잖아. 빚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방금 전에는 가족이니 뭐니 하더니만 당신 나 하나 보고 결혼한 거 아니구나. 우리 엄마 돈을 보고 결혼한 거야? 우리 결혼한 부부잖아. 부부고 나발이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와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이럴 때가 아니지. 너 지금 당장 짐 싸. 너랑 같이 살 이유 하나도 없어. 부자인 것 같아서 산악회 하고 나온 꼴이 딱 봐도 돈 많아 보여서 꼬셨더니만 나를 빚더미 앉게 하려고? 어림도 없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를 돈 보고 만났다는 거네. 내가 돈이 없어지면 쓸모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라는 거야? 그래. 당연하지. 너 짐 싸라고. 그거 정확하게 들은 거야? 거지랑 어떻게 사냐?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너 만난 건데 네가 이쁘기를 하냐 살갑기를 하냐. 너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저는 충격에 입을 떡 벌려야 했고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제 짐가방을 발로 차면서 들고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저희 엄마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친 것이었어요. 내가 이런 시커먼 속을 숨기고 있을 줄 알았지. 이 못된 놈 같은 이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감히 내 딸에게 이런 상처를 남기려고 해? 사실은 이랬습니다. 남편과 제가 호텔에 체크인을 한 뒤에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엄마가 프론트에 맡겨둔 객실 키를 들고 먼저 올라와서 숨어 있었던 거죠. 객실 키가 2개였기 때문에 들고 있던 키를 가지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숨어 있는 객실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깜짝이야. 장모님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십니까? 뭐 도피라도 오신 겁니까? 벌써 부도라도 난 거예요?
어쩜 이리 감쪽같이 저를 속이십니까?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을 것 같으면 하루빨리 자식들 도망가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엄마는 콧방귀를 끼시더니만 휴대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저는 이미 전날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꽤 예전부터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더랍니다. 타지에 있어서 장거리 연애를 했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상당히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산악 동호회며 러닝 동호회며 이런저런 동호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얼마나 적반하장인지 여자친구가 남편에게 화를 낼 때마다 먼저 헤어지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어떻게 헤어지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달래고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바람을 멈추지 않았고 그 여자가 자기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산악동호회를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랑 재미만 조금 보려고 했는데 제가 끌고 나온 엄마의 차를 보고서는 저랑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뒤로 자상한 척, 저밖에 모르는 척 가면을 쓰고 저를 대했고 그 여자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여자는 그때부터 남편의 소식을 알기 위해 수소문을 했고 아이 때문에 남편이 있는 서울까지는 올 수가 없었지만 계속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저랑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제 신상을 알 수 없으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엄마를 물어물어 찾아다녔다고 하더이다. 그 남자의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양육비도 주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남자예요. 그런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세요? 그 인간 돈이라면 환장하는 인간이에요. 분명히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결혼까지 하는 거라고요.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생아라는 그 아이를 남편 몰래 남편이 저희 집에 두고 간 칫솔을 들고 가서 친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친자가 맞다고 뜬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는데 파혼을 시키려던 와중에 갑자기 회사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마가 바빠지게 된 거죠. 회사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제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는 결혼식 날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죄다 오고 일가 친척들이 다 올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밝혀봐야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조용히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길 기다렸고 신혼여행지에 모든 걸 밝히겠다고 결혼식 전날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도 이야기에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본색을 드러낸 남편에게 당당하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면서 나갈 사람은 너라고 소리를 치신 겁니다. 지금 모녀가 짜고 치고 저를 속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용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야? 내가 당신 아이를 낳은 그 여자처럼 당신 말에 꿈뻑 죽기라도 할 줄 알아? 짐 싸서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리고 이거 소송도 된다더라? 나를 속였으니까 당연히 사기가 맞지. 결혼식 위약금 무는 건 나도 같이 물어야 돼서 일부러 진행을 했고 나는 소송 걸어서 너한테 위자료 다 받아낼 거야. 아니, 그 여자랑은 완벽하게 끝난 사이라니까. 내 아이를 낳았을 뿐이지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랑 결혼한 건 자기잖아. 그리고 시작부터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겁 안 먹을 사람이 어딨어. 그래, 내가 말이 심하긴 했어. 그치만 당신도 똑같잖아. 똑같긴 뭐가 똑같아. 아이까지 있는 남자가 책임감을 가질 생각은 못할 망정. 돈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건 어떻게 믿어? 우리 딸,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준다. 당장 꺼져.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난 건 맞고요. 설마 지금 그것까지 전부 거짓말인 건 아니죠?
회사가 힘들어지고 말고 너 같은 놈이랑 상관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엄마랑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사기로 고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는 남편의 아이를 홀로 키우던 그 여성을 돕기로 결심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양육비 소송을 걸게 만들었어요. 전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놈은 갑자기 줄줄이 이어진 소송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놈이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동호회는 비밀로 해라, 성격 차이로 파경인 거다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본인이 사기꾼인 건 비밀로 해달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몇 개월 만에 동호회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모든 사실을 다 밝혀버렸죠. 어딜 가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회에도 소문이 퍼진 건지 뭔지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놈이 자기한테도 추근덕거렸었다고, 그동안 연애하는 걸 몰라서 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딴 새끼였다는 걸 몰랐다는 게 참 너무 열이 받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휴, 너는 어디 가서 네 스스로 남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어쩜 그렇게 보는 눈이 발에 달렸니? 아니 물론 나도 그놈의 설탕 발린 말에 혹하긴 했지만 아니 너는 너무 심해. 그놈에게 사기 혐의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정말 다행히도 엄마의 회사는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어요. 전량 환불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었고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잠잠해졌죠. 그런데 그 머저리 같은 놈이 또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들러붙는 거 있죠. 우리 회사에 대한 소식을 알림이라도 받은 건가 싶었죠. 사람이 밑바닥일 때 본성을 드러내는 법이라고 이미 볼장 못 볼장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또 들러붙는다고 저희가 속기라도 하겠냐고요. 양육비 소송이 먼저 끝나게 되었는데 그 여자분께서는 다행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딱히 벌이도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마음이 쓰이던 도중에 은근히 수완이 좋다는 말에 큰맘 먹고 저희 엄마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또 정말 말처럼 장사 수완이 대단해서 영업이익을 엄청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저희 엄마가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엄청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랑 엄마도 서로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며 서로 더 잘 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말처럼 남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렸으니 웬만한 인간들은 그냥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보려고요. 세상에 남자가 필수입니까? 제 인생이나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걸 알면서도 사연을 올린 이유가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따끔하게 혼돈하고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단단히 마음 먹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댓글로 욕보다는 진심 어린 조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